안녕하세요. GAC의 고병각입니다. 실전 응용을 위한 에이스파이스 개요 및 주요 인증 포인트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에이스파이스 소개,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 케이퍼빌리티 레벨, 주요 평가 포인트, 에이스파이스 평가 결과 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에이스파이스 소개입니다. 예, 에이스파이스의 E는 오토모티브의 약자입니다. 원래 스파이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앤 케이퍼빌리티 디터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 평가 모델로서 기존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분야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오토모티브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곳에서 2005년에 자동차 분야에 맞게 도입을 해서 제정한 것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스파이스 평가 방법론을 자동차 분야에 도입하여 OEM이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현재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인 VDA의 워킹그룹 13번에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표준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를 하는 주체들은, 즉 멤버들은 BMW, 다임러, 보쉬, 컨티넨탈 등과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3.1이고요.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과 프로세스 어세스먼트 모델이 통합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고요. 이 문서는 보시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이 장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단 프로세스 그룹들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가운데부터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서포팅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왼편에 이제 애퀴지션, 구매 획득 관련된 프로세스 그룹, 그리고 공급, 서플라이 프로세스 그룹, 그리고 관리 쪽,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재사용, 리유즈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프로세스 그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프로세스 그룹 안에는 세부 프로세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안에는 우리가 이제 시스.1, 시스.2 이런 식으로 하부 프로세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쪽은 개발, 그러니까 즉 설계와 검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V 모델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시스.1, 시스.2, 시스.3는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스타4, 시스타5는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이런 V 모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 즉 VDA의 그 워킹그룹 13에서는 필수적인 프로세스 항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자동차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좀 준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장피에서 붉은색으로 칠한 프로세스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VDA 스코프의 프로세스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럽의 OEM들은 이 VDA 스코프의 프로세스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참조 모델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죠.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은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한 후에 성과는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실제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작업, 액티비티들은 어떻게 되고 그 에비던스들인
아웃풋 워크 프로덕트들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정의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일단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은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ID, name, purpose, outcome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한지 아웃풋 워크 프로세스는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예인데요. 예제의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중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 소프트 구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것입니다. 네, ID는 SWE.2, 네임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이고요. 퍼포스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아웃컴스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컴스의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 수행을 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이 정의가 되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의 엘리먼트들이 식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베이스 프랙티스의 예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기본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BP1, BP5번까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BP는 이제 베이스 프랙티스의 약자고요. BP1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개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BP2는 이것을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에 할당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엘리먼트의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적 비헤이비어를 설명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원,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BP 6번, 7번 이제 더 있는데요. 이제 예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앞서서 보기 전에요. BP1에 보시면 뒤에 이 outcomes라고 해서 outcomes 1번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컴 1번이 표기된 이유는 이 베이스 프랙티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을 개발을 하면 이 수행한 이제 베이스 프랙티스는 이 프로세스의 아웃컴, 즉 성과 1번과 관련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성과 1번이란 것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가 정의가 되고 소프트웨어의 엘리먼트가 식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과가 이 BP1에 의해서 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워크 프로덕트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워크 프로덕트, 산출물들은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당시 공사는 이 워크 프로덕트의 아이디고요. 워크 프로덕트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아웃컴 1, 2, 3, 4, 5가 되어 있죠. 즉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은 이 프로세스의 성과, 아웃컴 1, 2, 3, 4, 5번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된 게 안엑스 B에 보면, 즉 브록 B에 이런 워크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왔던 공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 워크 프로덕트는 그 특징, 그 컨텐츠가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버롤 소프트웨어 스트럭처를 설명을 하고요. 인터 타스크,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식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엘리먼트들을 식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 문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태까지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케이퍼빌리티 레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 Y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X축에 있는 것들은 각 프로세스들입니다. 아까 VDA 스코프에 한 16개 프로세스들이 쭉 나열이 되면
각 프로세스별로 수준을 어떤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capability level, 능력 수준이라고 일컫고요. 그것들은 이제 0부터 5번까지 그 수준이 레이팅, 즉 레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0번, capability 레벨이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1번이나 2번을 많이 요구하고요. 예, 수준 1이나 2를 요구하고 3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레벨 4나 레벨 5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레벨 0는 네, 불완전한 거고요. 레벨 1은 프로세스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이행이 됐다. 레벨 2는 이행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프로세스를 이행되도록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레벨 3는 하나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조직 차원에서 표준 프로세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동일한 수준의 품질로 이행을 할 조직 차원의 어떤 관리 체계가 되어 있다. 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CL1, 우리가 CL, Capability Level이라고 하는데요. CL1은 이행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에 정의된 프로세스 목적이 달성되는 수준이고요. 그 결과는 당연히 작업 산출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CL2는 관리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관리된 방식으로 계획되고 감시되고 조정되는 것이고요. 작업 산출물도 역시 그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문서화라든지 통제, 검토 및 조정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관리되고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벨 3는 정립된 프로세스입니다. 조직 차원의 표준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고요.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의 테일러링, 즉 조정하는 지침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를 실제 프로젝트에 전개하고 이것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로 주요 평가 포인트입니다. 네, 레벨 1에 대한 주요 평가 포인트입니다. 산출물 측면에서 보자면 프로세스별로 정의된 산출물들이 아까 있었는데요. 워크 프로덕트들이요. 그것들의 내용하고 수준이 적절하냐 여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리뷰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검토를 통해서 형식적인 측면과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검토가 됐느냐를 살펴보게 되고요. 추적성 분석을 통해서 설계 구현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적성이라는 것은 요구사항, 그러니까 시스템 레벨을 예를 들면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고 시스템의 구조 설계를 한 게 있는데요. 모든 시스템 요구 사항들이 시스템 구조 설계의 각 엘리먼트들로 적절히 완전하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조 설계의 각 엘리먼트들은 요구 사항들을 만족을 모두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양방향으로 추적성 분석을 통해서 이 설계 구현의 완전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각 팀 멤버들 또는 팀 간 산출물을 배포하고 공유하는 절차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행이 되는가 이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원 프로세스 측면에서는요. 프로젝트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을 이행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에 수반해서 산출물들에 대한 형상관리 정책, 그리고 베이스라인 정책, 유무, 그리고 이행,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해결 관리, 변경 관리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전개. 즉,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리뷰 활동, 아니면 테스트 활동, 아니면 고객 요구사항이 어떤 변경되는 활동,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경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이 될 텐데, 이것들 간의 유기적인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프로세스에 정의되어 있고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들이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는 요구사항, 그리고 이것을 설계에 반영한 것, 그리고 이 내용을 검토한 것,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활동의 일련의 이런 활동들의 일관성, 기술적인 일치성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키텍처 설계의 완전성, 또 이것이 요구사항과의 부합하는 정도, 이것들을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검증하는 활동이죠. 시험하는 데 필요한 전략, 시험 방법, 환경, 그 결과 데이터의 일치성, 적절성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CL2 측면의 주요 인증평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관리 측면입니다. 관리, 지원, 개발 프로세스별로 프로세스 수행 계획, 감시, 조정, 책임 역할, 관리 체계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프로세스 관리가 실제로 계획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가 인증 대상인 모든 프로세스별로 그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 해결 활동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해결되는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체계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 관리 측면입니다. 작업 산출물의 관리 정책, 즉 품질 기준, 승인 기준, 배포, 그 다음에 추적성 등 이것들이 수립이 돼 있고 수립된 대로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작업 산출물을 검토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실제로 잘 이행을 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슈 해결 활동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L3는 조직 차원의 표준화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표준화가 정확하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프로젝트별로 테일러링, 즉 조정하는 지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인프라랑 환경이 제공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적합성에 대한 감시 방법,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측정 기준 및 실제 결과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표준 프로세스를 전개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일러링 지침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전개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역할이 할당이 됐고 합의가 잘 되어 있는지, 이 인력들에 대해서 역량이 식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제공됐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심사와 검토를 이행한 어떤 절차와 결과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제로 평가한 결과에 대한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레이팅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것은 CL1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1에 대한 평가죠. 맨다 3,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6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벨 1은, 그러니까 케이퍼빌리티 레벨 1은 프로세스 레퍼런스 모델에 있는 베이스 프랙티스를 모두 수행을 하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다 3를 보시면 베이스 프랙티스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요. F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F는 fully 만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L로 표기된 것은 L은 largely 만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PA 1.1이라는 표기에 밑으로 보시면 이제 F로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PA 1.1은 Capability 레벨 1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프로세스별로 해당하는 BP를 수행해야 된다가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네, 멘다 3부터 SW2-6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PA 1.1을 풀리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CL1을 충족하는 프로세스들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CL2에 대한 어떤 레이팅 예입니다. 예, CL2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PA 2.1과 PA 2.2가 있습니다. PA 2.1은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고, PA 2.1은 산출물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PA 2.1도 풀리 만족을 하고 있고요. PA 2.2도 풀리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CL2까지 풀리 만족을 하는 프로세스들의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리절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CL1과 CL2가 이제 어치브드 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